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화이자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이자 백신 논문을 마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던 이 논문, 어떤 논문인지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이 논문이 긴급 사용 승인의 근거가 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0년 12월 10일에 퍼블리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12월 11일에 FDA는 BNT162B2를 긴급 사용 승인합니다. 긴급 사용 승인 괄호 안에 EUA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바로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의 앞글자를 딴 EUA입니다. 논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긴급 사용 승인의 근거가 되었다고 말이죠. 화이자는 긴급 사용 승인에 이어 정식 사용 승인까지 도전할 생각입니다. 2020년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21년에는 정식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BLA를 제출한다고 하죠. 화이자는 5월 7일에, 모더나는 6월 1일에 BLA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식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데요.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정식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렇다면 정식 사용 승인은 왜 중요할까요?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그건 신뢰도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긴급하게 승인받은 백신보다 정식으로 승인받은 백신이 신뢰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백신 접종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FDA가 백신을 긴급하게 승인하면 효능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 급하니까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안전한 백신인지 믿지 못할 겁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안 하겠죠. 하지만 정식 승인은 면밀히 검토한 뒤에 FDA가 결정하는 승인입니다. 이때가 되면 기존에 의구심을 갖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승인은 곧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도 화이자에게도 좋은 일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서 좋고요. 화이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백신이 잘 팔리니까 매출이 올라가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사용 승인의 결론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정식 사용 승인의 결론은 6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화이자가 5월에 신청했으니까 늦으면 연말에 결론이 나옵니다. 시간 차이가 꽤 있죠. 그런데 화이자는 사실 급합니다. 왜 급할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반대로 미국은 백신 물량이 남아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었는데 백신이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백신 물량이 남아도느냐? 그건 백신 접종 거부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안 맞을까요? 원래부터 백신을 안 맞으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긴급 사용 승인으로는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의 근거는 정식 사용 승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식 사용 승인은 늦을 경우 연말에 나오게 됩니다. 화이자 입장에서는 남아도는 백신 물량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맞을 사람들은 다 맞았고 안 맞을 사람들은 계속 안 맞고 있으니까 화이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추가로 증대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식 사용 승인이 나오면 추가로 접종자가 늘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14일 화이자는 부스터샷에 대해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현 시점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힘드니까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기 전에는 부스터샷을 통해 기존의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정말 화이자가 그런 의도로 진행했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 의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데이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의 근거는 2차 접종 6개월 후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베타 변이에 대한 항체 수준이
5배에서 10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맞으면 좋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화이자가 온갖 노력을 하는 와중에 FDA는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 신청을 우선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6개월이 걸리는 심사가 단축될 수 있게 된 것이죠. FDA 관계자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정식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개월 이내라니 잘하면 8월이나 9월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논문으로 돌아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긴급 사용 승인 당시 16세 이상에게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이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준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데이터가 없는데 접종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16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테이블 3에는 에이지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시작하는 나이가 아까 봤듯이 16세부터입니다. 16세부터 55세까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고요. 55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BNT162B2를 접종받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8명이었고 플라시보를 접종받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162명이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아무래도 16세부터 55세까지의 레인지가 길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숫자도 가장 큽니다. BNT162B2에서는 8명 중 5명이었고요. 플라시보에서는 162명 중 114명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75세 이상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생리식염수를 접종한 사람들은 5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백신 이피커시가 100%나 나와버렸습니다. 한 명도 안 걸려서 그렇죠. 그 다음 이 그래프는 1차 예방접종 후 코로나에 걸리는 누적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플라시보는 우상향하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반면에 BNT162B2는 바닥에 붙어서 저지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차 접종만으로도 코로나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코로나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요. 왼쪽에 확대한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11일까지는 플라시보와 BNT162B2가 똑같이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12일을 기점으로 BNT162B2는 더 이상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12일부터 예방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해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의 숫자가 대폭 제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화이자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에 근거가 된 논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